시민들 가운데서도 몇 사람인가 여자 제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엄마와의 관계가 일변해 버린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왕 모시고 다 털어놓아야만 하는 마당이니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 제자는 식료품 가게의 딸인 라르 양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조각의 모델과 똑같았는데 생명도 영혼도 없는 참다운 미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이 여자를 꼽아도 좋을 것이다. 그 태연함과 냉담과 무감각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의 마음에 드는 것도 기분을 상쾌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했다. 어떤 유혹의 손에 걸리기라도 했다면 그것은 흥미 때문이 아니라 둔함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대로 내버려둔 탓이리라. 그녀의 어머니는 위험하다고 여겨 한 발자국도 딸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노래를 익히게 하는 젊은 선생을 붙여 될 수 있는 한 딸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선생이 딸에게 신경을 쓰는 반면 어머니는 선생에게 신경을 썼다. 그래도 별로 두드러진 효과는 없었다. 라르 부인은 천성이 민첩한 데다가 그녀의 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쾌활한 점까지 혼자서 차지해 버리고 있었다. 소녀처럼 생기있고 귀여운 얼굴은 균형은 잡혀 있지 않았으나 애교가 풍부했고 약간 곰보 자국이 있었다. 작은 눈은 타는 듯한 열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약간 붉은 것은 자주 눈을 앓기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내가 가면 벌써 크림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쪽에서 빠짐없이 마중을 나와 내 입술에다 입술을 대고 정답게 입을 맞췄다. 이 키스를 그대로 딸에게 돌려주면 어떤 식으로 받아줄 것인지 그래 보고 싶은 호기심이 일어났다. 한데 그런 것들은 모두가 아주 자연스럽게 별다른 깊은 뜻도 없이 행해지므로 주인인 라르 씨가 옆에 있어도 마음 써주는 거나 키스를 해주는 것은 언제나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할 만큼 주인은 무골호인이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주인을 속이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둔감한 성격이다. 그런 달콤한 친절을 예사로 받아들이며 이것도 단순한 친절의 표시라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가끔 귀찮게 느껴지는 것은 극성스런 라르 부인이 요구 비슷한 태도를 계속 보였기 때문이다. 낮에 가게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거나 하면 꼭 잔소리를 했다. 바쁠 때는 딴 길로 멀리 돌아가야만 했다.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나오는 것은 그처럼 쉽지 않을 것이 뻔했으므로 라르 부인의 대접하는 태도가 보통이 아니라서 당연히 나도 그녀에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그녀의 알뜰한 마음씨가 가슴에 울려온다. 그것을 비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엄마에게 말했다. 설사 비밀이 있다 해도 역시 말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엄마에 대해서 비밀히 해둔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 내 마음은 하느님 앞에서처럼 그녀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런데 엄마는 나처럼 그리 단순하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우정으로밖에 생각지 않았던 것을 무엇인가의 예비 공작으로 보았다. 엄마의 생각은 이렇다. 라르 부인은 바보처럼 보인 나를 차츰 영리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지켜보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녀의 속마음을 내게 알게끔 만들게 되리라는 것이다. 엄마의 생각으로서는 자신이 돌봐 키워온 아들의 교육을 다른 여자가 떠맡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리고 내 나이나 처지가 빠지기 쉬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이유는 엄마 쪽에 더 정당성이 있었다. 그 무렵 보다 위험한 종류의 유혹이 또 하나 내게로 오고 있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는 했는데 내가 계속 위험에 내맡겨주고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가능한 예방법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망똥백작 부인은 내 여제자 중 한 사람의 엄마로 아주 재기가 풍부했지만 좋지 않은 여자로 알려졌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여러 가지 불화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앙떠러몽 집안을 참혹한 결과로 몰아넣은 일도 그것의 하나였다. 어머니는 일찍부터 이 여자와 교제가 있었고 그녀의 성격도 잘 알고 있었다. 망똥 부인이 마음에 두고 있던 어떤 남자의 마음을 엄마가 아무런 사심도 없이 움직여 놓은 일이 있었다. 엄마가 프로포즈를 받은 일도 또 그것을 받아들인 일도 없었건만 그 부인은 그 남자를 가로챘다는 누명을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망똥 부인은 이 얄미운 상대에게 온갖 모략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 모델로 가장 우스운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다. 이 두 기부인이 근처에 있는 귀족 남자들과 어울려 시골로 간 일이 있었다. 그 중에는 엄마의 마음을 움직였던 문제의 사나이도 있었다. 어느 날 망똥 부인은 이때 함께 간 귀족 남자 한 사람에게 바랑 부인은 그저 뽐내는 데에 불과하고 취미 같은 건 조금도 없으며 옷차림도 형편없고 가슴은 촌 계집 모양으로 보기 싫게 네커치프로 덮고 있다고 말했다. 그 여자의 가슴에 두르고 있는 것 말씀인데 하고 말을 꺼낸 그 사나이는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사나이여서 까닭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녀의 가슴에는 큼직한 보기 싫은 쥐 모양의 자국이 박혀 있어서 그것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지요. 하고 그녀에게 일러주었다. 남을 미워하면 사랑할 때와 같이 쉬 믿게 된다. 망똥 부인은 이 새로운 사실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엄마가 기부인의 새침대기 애인과 트럼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부인은 이때라는 듯 얄미운 사람의 뒤로 돌아가 의자를 반쯤 뒤로 넘어뜨리고 얼른 가슴의 네크치프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큰 쥐 대신에 그 신사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정말 보는 것보다도 잊어버리기가 더 어려운 것이었다. 물론 부인의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가고 만 것이다. 나는 화려한 사람들만을 주변에 두고 싶어 하는 망똥 부인의 마음을 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다소 내게 눈독을 들인 것은 얼굴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재주에 대해서였다. 내 얼굴 따위는 물론 그녀에게 일고의 가치조차 없었다. 그러나 재주가 조금은 있을 것 같이 보였으므로 그녀가 즐기는 좋지 못한 취미에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녀는 풍자시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보기 싫은 사람을 샹숑이나 시로 만들고는 좋아하곤 했다. 그녀의 시작을 도와줄 만한 충분한 재주와 그녀의 시를 써줄 만한 친절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둘은 어느덧 쌍베리를 뒤집어 놓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한 풍자의 출처를 조사하게 되면 망똥 부인은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고 깨끗이 빠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아마 나는 평생 갇혀 사는 몸이 되어 기부인들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리라. 다행히도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망똥 부인은
두세 번 나를 저녁상에 붙잡아 앉히고 이야기를 시켜본 결과 한낱 어리석은 자로 판단을 내렸다. 나도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분해서 눈물을 흘리며 친구인 방띠의 재간을 부러워했다. 실은 위험에서 구출해준 내 우둔함에 감사할 일이었다. 망똥 부인에 대해서는 그녀의 딸의 노래 선생만으로 그쳐서 그 이상은 나가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쌍베리에서는 평화롭게 그리고 언제나 기염을 받으며 지냈다. 그 편이 그녀의 인정을 받아 제주꾼이 되고 이곳의 다른 사람들에게 뱀처럼 미움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좋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